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번 중간고사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제가 지금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동성고 아이들을 타깃으로 목요일반과 일요일반, 동성고 아이들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고 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반뿐만 아니라 뭐 기타 뭐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 그쪽 반에 들어가셔도 반을 커리큘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반도 많긴 하지만 저는 우선 동성고 아이들을 메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는 대치우리학원, 대치명인학원에서 계속 수학을 가르쳤었고, 이투스 북이라던가 그다음에 블랙라벨에서도 검토위원으로 계속 줄곧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 동성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출제 범위는 기존과도 동일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출제 범위는 동일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던가 아이들이 뭐 변화를 크게 느끼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원은 크게 총 3단원이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된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고, 전년도와 달라졌던 점은 이제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동성고는 서술형 두 문항이 있었고 그 두 문항의 배점이 각각 10점,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90점이 날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객관식으로만 22문항 모두 다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이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난이도별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집계된 바로는 100점이 6명 이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점. 1등급 컷이 85점이에요. 보통 4.5점에서 5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세 문제만 틀렸을 때가 1등급 컷이라는 거. 지금 5등급제가 됐으면서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로 2등급 컷은 좀 낮죠. 2등급 컷이 확 낮아졌습니다. 60점대고 그다음에 평균은 54점. 이미 확정으로 나온 컷이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대에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동성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의 수준은 되게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과 그다음에 노멀한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1등급을 뚫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학교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문제가 적게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상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응용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풀고 암기했다라고 해서 혹은 많은 시중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층이 굉장히 두텁고 아이들의 수준이 높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항별로도 보시면요. 앞쪽에는 풀만 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도 다 난이도가 보시면은 되게 또 노멀하게 하, 중, 상 버전으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쪽은 다 풀만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뒤로 후반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원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서 나왔기 때문에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화 문제까지 두루두루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라면 뒤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라던가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출제 기조가 트렌드가 굉장히 뭐 변화되고 못 볼 만한 신유형이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적중률에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냈거든요. 공부했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자체 교재로 공부했었던 건데 사실은 숫자만 바꾸고 굉장히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추론 능력과 그다음에 응용 능력 그리고 식 변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함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 기존의 아이들이 고난도 고득점을 맞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어요. 보시면요. 3분의, 그러니까 저 수학 시험에는 2분의 1로 나왔습니다. 시험이 더 쉽게 나오긴 했는데 뭐 x1 더하기 x2의 합에 3을 나눈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는 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식을 쓰고 x가 1일 때 되나 2일 때 되나 혹은 짝수일 때 되나 홀수일 때 되나 누구보다 클 때 되나 작을 때 되나에 대해서 판단력이 빠르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친구라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예 손 댈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 능력을 심화 문제로 많이 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를 응용으로 해서 버전을 지금 바꿔서 그 동성고에서도 출제를 했는데 우선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빈출, 문 개념에 따른 빈출도 높은 유형은 앞쪽에 포진돼서 냈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순조롭게 풀 수 있는 10문항을 냈고요. 그 이후 5문항 정도는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이라던가 동성고에서 한 2, 3주 전에 시험 보기 2, 3주 전에 한 100문제 정도 되는 프린트물을 줬었어요. 근데 그때 줄 때 그냥 풀어봐 라고 하면서 답지도 주지 않은 채 그냥 프린트를 주셨었어요. 근데 거기서 숫자만 다른 채 동일하게 내셨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성고는 원래도 프린트물을 주긴 했지만 거기서 출제를 할 거야 라고 미리 공지를 했었고 사실은 거기서 출제하지 않은 채 그걸 변형해서 출제를 하셔서 항상 프린트물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여기서 안 나와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엔 그거를 완전 뚫고 그냥 아예 똑같이 숫자만 다르게 내셨기 때문에 프린트를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프린트물에서 저 아까도 상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 한 4문제? 반 개 정도는 다 시험지와 고스란히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 프린트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말고사에도 꼭 거기서 나올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잡지를 안 준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그냥 되게 가볍게 풀어봐 라고 생각해서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꼼꼼히 풀어봐야지 라는 전략을 갖고선 임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단원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요. 아까 제가 총 3단원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원과 3단원의 분항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단원과 3단원에서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지금 출제를 했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만 킬러 문항을 냈다라고 상문제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던가 2차 함수나 방정식 같은 부분에 출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구나. 아무래도 기말고사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그리고 기존의 출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던 부분에서 고스란히 똑같이 어렵게 출제될 것 같으니 어려운 문제라고 피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프린트의 의존도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꼼꼼히 풀어야 되고 답지가 없다라고 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필히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이것 좀 풀어달라라고 말을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 변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문제집 말고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중간만 가도 돼라고 생각하면 학교 프린트 열심히 풀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상의 수준을 당연히 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는 당연히 어떠한 과정에서도 변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론 문제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에서도 어렵다라고 나왔지만 그것을 추론하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식변형, 그다음에 추론, 케이스 나누기 이것들을 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하면 1등급 맞기가 힘들고 현재로서는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간당간당해요. 아이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딱 이 3가지 정도를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고 못 받고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자체 교재와 그리고 모의고사 교재 이렇게 2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제 모의고사나 동성고 아이들에서 프린트를 나눠준 걸 기반으로 빨리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풀리게 시키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던가 익숙하지 않았다, 너무 어려웠다라는 말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시험 수준에 맞게끔 출제 경향에 맞게끔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상담 내용에서도 알 수 있었던 점이라서 이번 기말고사도 열심히 준비한다면 다 모두가 1등급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보통 지금 평균으로는 2점대거든요. 그래서 2등급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두세 문제만 맞춘다면 1등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B반으로 했지만 현재는 제가 지금 BA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젠 A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갖고 있는 수준이라던가 능력보다도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암만 못해도 어렵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문제대로 공부해야지, 우리 아이는 이걸 못 풀 수도 있어요 라고 가정 배제 딱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져놓고 쉬운 문제만 공부해주면 어차피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시야를 익혀주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거의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날이죠. 그때 제 기억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시험 끝나자마자 데리고 와서 한 4회 정도의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시험 보고 알려주고 시험 보고 알려주고 시험 보고 알려서 한 12시부터 10시까지였나? 네, 계속 아이들이랑 같이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라고 하고선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모르는 거 다 한 명씩 받아주고 해서 교실 2개 잡고선 풀면 가지고 와서 옆반으로 가서 채점해주고 알려주고 다시 여기서 풀고 있어 하고 계속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다 그 시간을 고스란히 썼던 것 같고, 시험을 볼 때는 주관식 포함해서 봅니다. 아무리 동성고가 객관식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맞게 이해를 하고 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주관식으로 보고 있고, 시험 시간은 시험 시간에 가서 쫄지 않으려면 조금 타이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끊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50분, 시험장에서 50분 시험이지만 저희는 항상 40분 커트로 해서 40분 커트로 하고서 확인 채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풀었던 부분들, 못 풀었던 부분들 더 풀어봐 하면서 추가 시간을 제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합계를 누적을 해서 아마 시험 점수가 이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너의 미니멈과 너의 맥시멈 점수니 너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랑, 여기서 너가 실수했던 거 체크해봐, 모르겠는 거 체크해봐 해서 실수했는 것들 다 알려주고 모르는 것들도 제가 다 알려주고, 그래서 거의 수업은 조교가 아닌 저랑 같이 한다고, 클리닉 또한 보충 또한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성고 아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은 그 전 선배들까지도 제가 다 가르쳤어서 네, 굉장히 애틋하고 애정 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새벽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랑 영상 통화도 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이랑 이모티콘 보낸 게 너무 유치해 보여가지고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네, 새벽에도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가 스카에 있다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영상통화 틀어가지고 같이 대놓고선 제가 알려주고, 그래서 굳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원 밖에서도 아이들과 질답을 자유롭게 받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생색내려고 뭐 동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이 그냥 혼자서 저한테 그냥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바로 연락해서 찍어가지고 영상 맨 처음에는 보여주고, 영상 봤는데 모르겠어요 하면은 바로 이제 너 휴게실 가라 하고선 페이스타임 틀어가지고 바로 라이브로 아이한테 질답 받아주고, 그것 또한 이제 조교시키지 않고 다 제가 24시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강의 철학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단계화하면서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대형 학원을 안 보내려는 이제 어머님들의 마음은 사실 우리 애를 봐줄까? 라는 생각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신경 안 써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제 손을 다 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확인해야 돼요. 채점도 제가 해야 되고요. 틀리는 거나 모르는 것도 제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와의 상담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저는 제가 해야지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 상담도 지금 이제 아마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면 상담했다라고 말하거나 지금 상담이 몇 월 며칠로 잡혀 있다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명 한 명 거의 20분에서 30분씩 다 모든 상담을 하고 있고, 기말고사 대비까지도,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 점수에 올리는 것들까지도 피드백을 잘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의 준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가자라는 마인드로 저는 어떤 등급의 아이가 오더라도 저의 목표는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있어서 그 아이의 눈을 제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가르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지에 대해서 아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도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예, 단점을 빨리 알아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성고 아이들은 목요일과 일요일로 수업이 되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목요일에 안 되는 친구들은요, 수요일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강의에 대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실 거라면 이 시간표를 참고해 주셔서 네,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등급 컷이 85점이라는 점과 만점이 6명인가 나왔다는 점, 작년까지는 사실 만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성고 입장에서는 어렵게 될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중간고사가 어려웠다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더 빨리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할만했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이라도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어려운 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욕심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은 애들은 네, 뭐 제 시중 교재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문제집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플러스 그다음에 고쟁이 레벨 2, 레벨 3 정도까지는 네, 무난히 풀 수 있다면 사고력 확장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축에 속하니 그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과연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학원에서 받아서 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번 중간고사를 임하면서도 학교 프린트를 풀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기말고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